2025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코스피 4천이 넘은 글로벌 최고 상승장 국내 증시. 하지만 이 축제 분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다른 파도가 우리를 덮치진 않을지 걱정 많으시죠? 과연 연말과 연초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아 두 명의 증시 전문가와 함께 이주앤머니에서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와,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연말을 굉장히 기다려 왔거든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아마 저희만 기다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겠죠. 맞습니다. 네. 일단 하나씩 차근히 여쭤볼 텐데, 자, 먼저 올해는 좀 그래도 투자자들이 웃을 일들이 상당히 많은 한 해였잖아요. 네. 올해 코스피 4천 넘을지 예상을 하셨었나요? 우리 알상무님부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상 못했습니다. 오. 전 3천 중반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지금 연말에 저희가 4천이 코스피가 넘어서 올해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연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2월 달에도 굉장히 낮았고 맞습니다. 또 4월에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거를 딛고 저희가 5월, 6월 하반기에 이렇게 올라서 4천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상을 못했고, 근데 시장의 구루분들, 제가 존경하시는 구루분들은 예상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예상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실까요? 왜? 임 대표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주가가 오릅니까? 모레 주가가 오릅니까? 이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계절의 변화 정도는 압니다. 계절을 판정하는 기준은 주식시장에서 네. 금리도 물론 되지만 네. 결국 기업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 기업 이익이 증가율을 보면 내년에 너무 좋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기대값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그런 낙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알상무님, 네. 미국 증시는요? 전문가시잖아요. 올해도 상승했죠. 올해도 네. S&P 500 지수 기준으로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 24% 정도, 그 전해에도 23% 정도. 그래서 3년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S&P 500 기준으로. 근데 네. 올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올해 수익률이 20%대에서 10%대로 내려왔거든요. 게다가 올해는 국장이 너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네네. 미국 주식시장도 약간 기세가 꺾인 게 아니냐? 라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오. 내년도 미국 주식시장을 상승하고 한다고 글로벌 IB들이 보고 있지만 그 기울기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상승을 향해 가되 네. 기울기가 가파르진 않을 것이다. 아. 또 30%, 40%대의 상승은 어렵다. 미국 주식시장. 이 두 분은 시장을 워낙 오랫동안 봐오셨잖아요.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이렇게 약간 저희처럼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당연한 거죠. 산타 is coming. 결국 우리에게 산타의 선물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을 것이냐 네. 물어본다면 선물이 와 있었고 우리는 그 상자를 열은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가 미국 증시를 얘기했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소위 가장 중요한 반도체 업체의 실적이 기대한 수준을 훨씬 넘어섰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년 1월이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 대표 기업이 실적이라는 선물을 열 텐데 굉장히 놀라운 실적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 확인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1분기까지도 물건은 재고가 없으면 비싸게 팔 수 있었겠죠. 예. 그러면 그만큼 숫자가 좋아지는 게 내년 4월에 또 확인이 될 겁니다. 지금 선물이 왔냐,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냐 없냐 물어본다면 선물은 와 있어요. 네. 와 사실은 있군요.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대가 있는 업종이 좀 있죠. 그건 꼭 그런 반도체만 있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원화가 약하다 보니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아졌어요. 네. 참 역설적이죠. 그러면 우리 조선주들도 내년 초가 되면 소위 LNG선으로 있는 수주에 대한 매출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요. 네. 라면 업체들도 예를 들어서 많은 업체가 다 되진 않지만 뭐 불닭볶음면 같은 건 잘 팔릴 거고 이 K 화장품도 열풍에. 그렇고 그렇죠. 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물이 뭐냐, 산타가 랠리가 왔냐 물어본다면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냐, 선물을 열 자격이 있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 보고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매우 따뜻한 연말 연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격이 되십니까? 하나 아나운서? 저 그래도 된다고 보십니까? 장르 가문이 열심히 시청하면서 네. 열심히 공부하고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네.
이 정도면 착한 아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일단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확인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울기는 많이 울었어요. 네, 자 이게 당장 코앞에 닥친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년이잖아요. 네. 네, 지금부터가 본 질문입니다. 내년 초 증시 두 분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먼저 미국 증시 어떻습니까, 상무님? 미국 증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좀 상승률이 조금 슬로우해졌습니다. 좀 네.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투자도 활발하고 또는 AI 관련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도 저는 내년 초는 미국 1분기는 조금 어쩌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살짝, 네.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 내에서 또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AI 관련 주식 또는 투자 산업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년 2026년 전체를 보면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연초에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 그때 매수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 쪽이죠. 연초에는 뭐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지거나 떨어질 수도 있다. 미국 주식시장. 근데 전체로 보면은 그래도 상승 곡선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내년 기대 수익률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상승 곡선에 있다 하더라도 숫자를 꼭 찍어야 됩니까? 딱 찍어주세요. 박물관원이 굉장히 엄격해졌네요. 처음에 비해서 긴장되는. 저는 S&P 500 기준으로 네. 내년 연말에 8% 봅니다. 8%? 더 적어지네요 수익률이. 그래도 상승한 게 그렇죠. 상승한 게 어디냐? 근데 저는 항상 우리 많이 느꼈지만 지금 AI 하는데 네. 들어가는 건 진짜 너무 많은데 네네. 거기서 이제 창출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지금 좀 미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 그래서 것 좀 같아요. 문제가 시작된 네. 것 같은데 윤주 평론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년 기대 수익률 어떻습니까? 저가 오랫동안 30년 정도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는데 네. 이렇게 대놓고 숫자 하나로 물어보면 처음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당황했지만 그럼 내년에 달린 건 딱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의 걱정거리는 국내 자본이 상당히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개인들은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해외 투자를 해야 되니까 달러 안 갖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약합니다. 달러 대비. 아니야. 네. 그러면 원화가 다시 강해지면서 뭔가 변화가 있으려면 결국 국내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게 하거나 채권을 사게 하거나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런 유입을 얻고자 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 한 5월쯤이 되면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라는 거에 편입되냐 아니냐가 관찰 대상국이 되냐 아니냐 결정납니다. 그게 매우 네. 중요합니다. 네. 만약 우리가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된다면 내년 증시도 지금 기대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본격적인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올 수가 있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하반기는 제 예상보다 훨씬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연말 연초상 시장은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한 3, 4, 5월에는 상당히 이러한 소위 시나리오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 중에 하나가 우리 알상무님의 아주 전공 분야인 미국의 연준이에요. 연준. 근데 미국의 연준 권력이 드디어 내년에 곧 교체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상을 봤을 때 행정부의 노예가 된 연준이 됐을 때 오는 70년대 우리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그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반기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가 연말 연초 랠리 이어가겠지만 아마 3, 4, 5월의 분위기에 따라서 내년 종가는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숫자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국의 코스피가 큰 흐름에서 단계적인 변화에 들어갔다, 질적인 변화에 들어섰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 내외의 상승은 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미국도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알상무님 평론가님 말씀에 좀 동의하시나요? 저도 전반적으로 대부분 동의하지만 하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리스크가 얼마 전에 굉장히 큰 VC 벤처 캐피탈이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투자를 원래 하기로 했는데 네. 난 빠지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장이 좀 흔들렸거든요. 네. VC 이 벤처 캐피탈 업체는 굉장히 크고 영향력이 있는데 왜 갑자기 데이터 센터 짓는데 빠지겠다고 했을까? 왜요?
알려진 바로는 그쪽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사용하기로 한 회사, 뭐 오라클이죠. 그 회사를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사업을 오라클이 하기로 했는데 오라클이 그걸 잘할 수 있을지 또는 재무적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리스크가 지금 AI로 가는 저희 길목에서 굉장히 큰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저희가 볼 거는 AI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네. AI의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그게 계속 이어지느냐 마느냐.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나는 AI 미래, 당신들의 미래, 당신 회사들의 미래를 못 믿겠어 라고 빠질 때마다 시장은 조금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를 안 지면 반도체 칩을 좀 덜 사겠죠. 그리고 전력도 필요가 없으니까 덜 짓겠죠. 예. 그러면 그 기대들이 낮아지면 주가가 조금 지금보다는 낮아질 수 있죠. 아, 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내년 시장에서 이 새롭게 대세로 떠오를 만한 업종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맞아. 지금까지의 흐름을 제외하고 네. 또 내년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뭐 업종이나 테마나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K 문화나 K 컬처에 관련된 업종이 좀 뜨지 않을까라는 많이 생각을. 있죠. 네네.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기업을 찾으시면 됩니다. 밖에서 많이 벌어. 그럼 K 뷰티. 아, 있죠. 근데 다 좋은 게 아니죠. 주식시장에서는 숫자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러티브란 이야기 스토리도 중요해요. 시장에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믿음을 가져간다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우리의 과실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년에 반도체도 좋지만 뭐 자동차도 좋고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저희 K자가 붙은 성장 스토리의 기업들도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난주에 안 그래도 저희가 K 자동차, 특히 전기차 네. 얼마나 발전했는지 또 네. 살짝 엿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곧 엄청난 이야기들이 진짜 자동차 분야에서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쏟아지겠죠. 네, 저는 그렇다면 이제 그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알상무님과 윤지호 평론가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진짜 할 거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내년 증시를 좌우할 호재는 뭐고 또 조심해야 될 건 뭔지 올해 또 유독 장이 좋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방심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것만 좀 짚어주세요. 먼저 알상무님. 저는 근데 의외로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시는데 네. 내년에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좀 나아진다면 지금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아진다면 의외로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 물론 요 둘이 각을 세우면서 좋은 주식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요즘에 물가가 굉장히 높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 때문에 관세도 좀 붙고 있고 네. 그래서 약간 물가 압박이 너무 심해지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품의 가격이 좀 낮아지면 생각보다는 글로벌리 더 나아진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악재는 역시 AI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이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 때문에 AI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게 약간 국가 안보 개념이 좀 사라질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약간 양면적인 영향을 주긴 할 텐데 저는 내년 하반기 중반기쯤에 일시적으로 좀 화해 무드가 이루어지면 여름쯤에는 굉장히 주식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내년 겨울쯤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거를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민심을 이제 네. 잡아야 되는데 물가를 낮추지 않으면 민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니다. 근데 내년에 미국이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그거는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 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낮추려면 뭘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는 결국은 물품 가격을 낮춰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또 제일 중요한 질문을 지금 빼먹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연말 연초 전략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현금을 좀 확보를 해둘까요? 너무 직관적 질문을 그냥 네. 저희는 네,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찰스 다윈이 했던 말인데 네. 강한 종도 지적인 종도 아닌 적응하는 종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지금 환경에 적응하려면 주식 비중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급여가 늘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마저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굳이 현금의 가치가 뛰어나 보이지 않는데 잘하는 게 낫지 않을지 주식 투자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웬만해선 적응력이 좋은 사람인데 왜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적응하기가 힘들까요?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알상무님 어떻게 네. 만약에 연말 연초 전략을 짜주신다면 어떻게 짜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쭉 그 개미 투자자분들을 관찰해 온 결과 굉장히 느리다. 그 전략을 자세히 얘기해줘도 네. 기억하지 못한다. 네. 이걸 제가 파악했거든요. 저희가 다 잘 적어두긴 하는데. 네. 네. 근데 항상 다음 주에 오시면은 안 했다고 그러시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연말에 이제 여행 좀 가시거나 그리고 연초에도 좀 그 설 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취소하시고 여러분 여행을 일단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돈으로 네. 연초에 주식을 사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있겠네요. 그것도 취소하시고 계속 그럼 저희 여행은 그럼 언제 갈 수 있는 건가요? 은퇴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욕구를 잠시 잠재우고 다음 스텝을 열심히 준비하라는 거.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우리 머니언즈 여러분 모두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알찬 정보 남겨주신 윤지호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